1화 돌멩이와 지혜로운 노인.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항상 화가 나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바로 소리를 지르곤 했고 자주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산속에 사는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모두가 저를 피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청년에게 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고 다녀보게. 하루가 끝난 후 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해주게. 청년은 의아했지만 노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가지고 다닌 후 그는 점점 그 돌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돌은 정말 불편하고 성가셔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늘 품고 다니는 분노도 이 돌과 같단다. 분노를 안고 살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고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지. 그제야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분노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그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면 그는 돌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은 현명한 노인의 한마디 말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2화 비교하는 마음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한 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언제나 빠르고 활발했으며 거북이는 느리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는 산책 중 토끼가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리게 다녀? 나였으면 벌써 다녀왔겠다. 그 말에 거북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에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굼뜬 걸까? 모두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날부터 거북이는 토끼처럼 빨리 움직이려 애썼지만 금세 지치고 몸살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한 노란 나비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거북이는 나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 토끼처럼 빨라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북이야, 나는 날개로 날고 너는 내 다리로 걷지. 나비가 새처럼 날 수 없다고 슬퍼하지 않듯 너도 너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돼. 그 말에 거북이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토끼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지만 꾸준히, 그리고 평화롭게. 거북이가 다시 산책을 나가자 토끼가 또 묻습니다. 왜 여전히 그렇게 느려? 거북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걷는 중이야. 그리고 그게 나에게 가장 잘 맞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만의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그것은 결코 늦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별표 나답게 나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 별표입니다. 3화 바람과 나무 참을성의 가치.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계절을 견뎌왔습니다. 어느 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너는 왜 항상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니? 세상은 넓고 넌 너무 답답해 보여. 나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좋아. 비바람과 햇볕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며 천천히 자라는 것이 나의 길이야. 바람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고집일 뿐이야.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데 그렇게 느리게 살아가면 뒤처지고 말걸? 하지만 바람은 곧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봄을 기다리며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하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다시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나무 근처에 새로 자란 풀과 꽃들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조용히 계셨나요? 우리는 매번 바람에 쓰러지고 햇살에도 말라버리는데. 나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어. 참을성과 꾸준함은 언제나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단다. 허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변화가 많아도 때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모든 답은 빠르게 오지 않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4화 거울 속에 나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해. 절대 지지 말자. 그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치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에서 작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친구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자꾸 방해해서 집중이 안 됐잖아. 그날 밤 소녀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 자신이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왜 자꾸 남 탓만 하지? 거울 속 자신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에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내 마음이었구나. 다음 날부터 소녀는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내가 되고 싶어. 시간이 흘러 소녀는 점점 차분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은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의 불안, 조급함, 자격지심일 수 있다는 것. 남을 이기려는 삶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삶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요. 5화 찻잔 속의 폭풍 감정은 통제하는 힘.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차를 마시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노인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말없이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을 한 줌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보게. 시간이 지나자 찻잎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맑은 차가 잔에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물이 혼탁하지만 시간을 주면 맑아지지. 감정도 마찬가지일세. 흔들리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게. 그러다 보면 스스로 가라앉을 걸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렇지. 감정은 찻잔 속의 폭풍과 같아. 잔을 흔들면 물이 넘치지만 가만히 두면 평온을 되찾지. 진짜 지혜는 그 잔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여유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커피 한 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된다는 것. 화를 참는 것보다 화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6화 작은 돌멩이 문제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한 산길을 오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가 번아웃을 느껴 조용한 산행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의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손에 흙이 묻자 그는 화가 치밀어 외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돌멩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는 돌을 발로 차고 거칠게 일어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조차 짜증스럽게 느껴졌고 마음속엔 계속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그곳에 앉아있던 노승 한 명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돌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돌멩이라도 누군가는 그 위에 예술을 새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요. 모든 건 시선에 달려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감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 휘둘렸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다시 그 돌멩이 자리로 내려가 조용히 그것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깨닫게 해줬구나. 고맙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삶의 작은 돌멩이들을 미움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화 2개의 씨앗 선택이 삶을 만든다. 어느 작은 마을밭에 2개의 씨앗이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땅속 깊이 숨어 말했습니다. 세상은 위험해. 밖으로 나가면 비바람에 맞고 새들이 나를 쪼아먹을지도 몰라. 여기 조용히 있자. 두 번째 씨앗은 달랐습니다. 그는 햇볕을 향해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도 자라나야 그래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지.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씨앗은 결국 썩어 사라졌고 두 번째 씨앗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꽃 주위에서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꽃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용감했어? 무섭지 않았어?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땅속에서 사라졌을 거야.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야. 그 선택이 나를 만들었단다. 새싹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에서 어떤 씨앗이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두려움 속에 숨을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8화 사라진 그림자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한 마을에 항상 남을 부러워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집, 옷, 직업,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부러워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멋지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할까?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큰 연못 앞에 앉아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 남자는 속에 담아두었던 마음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 위를 보시오. 물속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지 않소? 네, 바람 때문인가 봐요. 그래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바람과 같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맑아지고 내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에서 불던 비교의 바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모습으로 살아야겠군요. 그 후로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다.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로 나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나를 흐리게 만들고 내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속도가 아닌 자신의 길을 믿고 걸어갑니다. 9화
우물 안 개구리 세상을 넓게 보라. 깊은 시골 마을, 오래된 우물 안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평생 그 우물 속에서만 살면서 말했습니다. 이 우물이 세상의 전부야. 밖은 위험하고 여기가 제일 안전하지. 우물 위로 보이는 하늘 조각만이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인 새 한 마리가 우물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 새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위엔 끝없이 넓은 세상과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눈 덮인 곳도 있지. 개구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평생 본 하늘은 이 우물 위의 파란 조각뿐이야. 그러자 새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좁은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이 좁을 뿐이야. 며칠 뒤 큰 비가 내려 우물이 넘쳤고 개구리는 우연히 물살에 휩쓸려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숲과 하늘, 바람에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개구리 얼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틀 안에만 갇히지 않고 항상 세상을 넓게 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10화 깨진 항아리 불완전함 속의 가치. 옛날 어느 마을에 물을 나르는 일을 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2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항아리는 금이 가 있어 집에 도착하면 물의 절반이 새어나가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금 간 항아리가 노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예요. 제 덕분에 물이 다 새버리잖아요. 노파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너 덕분에 매일 꽃길을 걷는단다. 금 간 항아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그를 데리고 길을 따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길가에 내가 꽃씨를 뿌렸단다. 너 덕분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자란 거야. 그제야 항아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금이 간 채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구나. 물방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각자의 결점 속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결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